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첼시가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를 가졌는데요. 시즌 시작 전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전술이나 경기력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게 주 목표였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펼쳐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면 골키퍼는 또 산체스 키퍼가 낙점을 받았고, 쿠쿠렐라와 기스토가 좌우 풀백을 책임졌습니다. 둘 다 인버티드 풀백이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누가 안쪽으로 좁힐지 궁금했는데 오늘은 기스토가 안쪽에서 빌드업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프리시즌에 활용되던 선수들이었죠. 첼시는 전방 압박할 때 좋은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요. 기우가 앞쪽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골키퍼와 다른 수비수 쪽으로 공이 못 가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에케가 직접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에게 띄워주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1대1로 웹마킹이 잘 되어 있어서 꽤나 견고한 전방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 압박 속에서 상대방은 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킥은 부정확했죠. 이 공을 끊어서 기우에게,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부터 잘라서 공격 찬스를 맞았던 첼시입니다. 또 공격 장면에서도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쿠쿠렐라가 유로 때도 공 주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공 잡은 선수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엔조에게 공을 내주고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앞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엔조가 공을 잡은 순간에 쿠쿠렐라 쪽에 센터백이 한 명 붙었고, 거기서 생긴 이 공간으로 듀스버리올과 마두에케가 동시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엔조의 공은 듀스버리올에게, 듀스버리올이 다시 뒤에 있는 기우에게 공을 내주고요. 기우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보지만 이 공을 존머가 잘 막아냅니다. 여기서 쿠쿠렐라의 돌아뛰는 움직임으로 센터백 한 명을 끌어당겨서 공간을 만들어낸 거,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두 명이 한 번에 뛰어간 거 역시 좋았습니다. 지금도 전방 압박에서 좋았던 장면인데요. 측면 쪽으로 인테르 선수들을 한 번에 몰아세우고 그 뒤쪽엔 1대1 맨마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가두리 양식으로 잘 인테르를 눌러서 인테르의 패스미스를 유도해내죠. 이 공을 쿠쿠렐라가 가로챕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전방 압박이 완성도 높게 성공하기만 한다면 매우 높은 지역에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 돌리면서 전방 압박에 쓴 체력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방 압박이 한번 풀려버린 순간 첼시에게 사고가 터집니다. 지금은 상대 센터백이 공을 잡았고, 이건 무드릭의 맨투맨이 맞습니다. 그럼 무드릭이 이 공을 뺏지는 못하더라도 상대 센터백이 쉽게 전진하게 허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 센터백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드릭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다가 약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듀스버리올도 옆에 붙어주지만 무드릭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붙지 않았고, 무드릭도 마찬가지로 듀스버리올이 처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2대1이지만 맨투맨이 애매하게 되면서 오히려 쉽게 전진을 할 수 있었던 센터백이죠. 그리고 뒤늦게 라비아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오지만 코레아 쪽으로의 전진 패스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코레아가 이 공을 잡고 침착하게 튀람에게 밀어주고, 튀람이 반대쪽으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여기서는 코릴의 대인 수비가 아쉬웠죠. 더 적극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밸런스를 좀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 슈팅 각도라도 조금 제한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게 슈팅을 내줬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인테르가 앞서갑니다. 하지만 첼시에게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실점을 해도 똑같이 전방 압박 텐션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장면도 맨투맨 들어가면서 측면 쪽으로 잘 몰아세운 결과 인테르의 공이 쉽게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테르의 지역에서 스로인을 하게 됐고, 다름이 아닌 골키퍼 쪽으로 준 공을 기우가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우가 이 공을 거의 뺏을 뻔했습니다. 이런 장면들도 첼시가 위에서 눌러놓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이죠. 확실히 지난 셀틱전 그리고 레알전 그런 경기들에 비해서는 전방 압박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첼시는 후반전에 여러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면서 새로운 빌드업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센터백 성향의 베이가를 쿠쿠렐라 대신에 왼쪽 풀백으로 출전시켰고, 호릴, 포파나와 함께 변형 3백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 기스토를 거의 윙어처럼 높게 올렸고, 대신에 오른쪽 윙어 파머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엔조와 카이세도가 더블 피벗이 되면서 3위 빌드업도 수행하는 변형 3백을 만들었습니다. 또 후반전에 좋았던 장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는 2-3의 형태로 앞쪽에서 수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앞쪽에 5명의 선수는 엔조와 카이세도 더블 피벗에게 공이 쉽게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블 피벗이 공을 잡고 앞쪽으로 돌기만 한다면 이 투자된 5명의 선수를 무력화시킬 수 있죠. 바디아실이 그렇게 엔조에게 공을 내주고 엔조는 앞으로 잘 돌아섭니다. 그때 잭슨이 내려와주면서 엔조의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잭슨이 돌아서는 순간에 파머가 앞쪽으로 뛰어주면서 디마르코를 자신에게 고정시키죠. 그럼 사이드 쪽에 프리맨이 발생하게 되고 잭슨이 그 공을 기스토에게 밀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더블 피벗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공을 받은 선수가 돌아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경기 내용은 첼시가 좋았지만 결과는 1대0으로 패배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첼시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사이드 쪽에서 올린 프리킥을 인테르가 걷어내는데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고 이 공이 우고 축구 앞으로 떨어집니다. 우고 축구는 좋은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1로 종료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첫 번째, 전방 압박 체계입니다. 첼시가 지난 프리시즌 경기들에 비해서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들었고, 특히 맨투맨 한 명씩 잡을 때 선수들을 놓치지 않고 잘 잡아주는 모습이 상대의 불안한 킥을 유도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지금 경기와 비슷하게 전방 압박 텐션이 나온다면 꽤나 좋은 경기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센터백 수비 문제입니다. 이번 실점 장면에서도 센터백이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 프리시즌을 쭉 보면서 센터백이 정말 좋았던 경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최후방 수비 라인에 대한 고민은 있는 첼시입니다. 시즌 시작하고 나서 어떤 선수들이 주전조로 활용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왼쪽 윙어 문제입니다. 우드릭은 프리시즌에서 나름 많이 기회를 받았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이번 실점 장면에서도 전방 압박에서 약간의 실수가 생기면서 실점 장면의 시작점을 제공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공격적인 모습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물론 이 문제는 페드루 네투가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투가 잘 적응할지 그리고 부상이 없을지가 중요하겠죠. 마레스카 체제 아래서 이제 실전 경기만 앞둔 첼시. 과연 첼시는 새로운 감독 아래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